안녕하십니까. 김박사 중국어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어병원 방안의 규정 표기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한어병원을 보고 발음을 할 때,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왜 이런 발음이 나지?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또 보기에 틀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습니까? 영문자. 이 한어병음이 영문자를 빌어다 표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읽는 식으로 읽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게 습관화되어 있죠. 하지만 실제로 중국어 발음은 그렇게 발음하지 않죠. 그러한 것들,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표기를 해야만 하는지, 이런 발음을 이렇게 표기해야만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면은 여러분이 한어병음을 회화책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한어병음을 읽을 때 별 문제가 없고, 또한 어떠한 발음을 쉽게 틀릴 수 있는 것도 틀리지 않고 발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발음이 남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런 발음이 이러한 형태로 발음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 원인 등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넘어갔네요. 자,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요거죠. 죄송합니다. 미리 넘어간 줄을 모르고 시작을 했군요. 자, 한어병원 방언의 규정 표기법. 첫 번째는 성모. 우리가 배웠죠. 성모 배웠죠. 성모 중에서도 우리가 맨 끝에 좀 우리 발음이 없는 발음들이다라고 하면서 권설음 4개와 그 다음에 설처음이라고 혀끝소리라고 설명을 했죠. 그 3개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발음했죠? 혀를 권설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중요한 게 혀의 모양이랬죠. 혀를 마치 혀의 중앙에 움푹 들어가게 해서 물이 약간 고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을 만든다. 그러한 느낌으로 혀 모양을 만든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입천장에 살짝 갖다 대고 발음을 한다. 공기를 내뿜으면서 발음한다 그랬죠. 자, 그러한 권설음. 또한 3개. 요 3개는 뭐라 그랬으면 혀 끝이 이빨 사이로 전진하면서 발음이 된다 그랬죠. 설첨음이라고 합니다. 혀끝 소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성모 쯔, 치, 시, 그 다음에 설첨음 혀끝 소리 쓰, 스, 스 이 7개가 단독으로 오는 경우, 홀로 오는 경우죠. 홀로 오는 경우에는 뒤에 요 I, 영문자 I를 첨가하여 표기한다. 그래서 표기는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보는 것 같이 요 성모에 I를 붙였죠. I를 붙였는데 전 시간에 뭐라고 했죠? 요 I는 우리 영문자를 읽듯이 이 발음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죠.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했듯이 요 경우에는 우리가 요 이는 이 대표적으로 이 권설음 하나를 적겠습니다. 요 뒤에 오는 요 I, 요거는 뭐라 그랬죠? 어떻게 표기한다 그랬죠? 이렇게 표기한다 그랬죠. 점 2개. 마치 잠자리 눈처럼 이렇게 표기하죠. 요 발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2가지 형태를 나타낸다죠. 요 발음과 이러한 발음과 이러한 발음입니다. 2가지를 나타낸다. 그럼 요건 뭡니까? 요거는 요 뒤에 약간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색깔로 한번 바꿔볼까요? 너무 저기 합니까? 자, 요음 뒤에 온다 그랬죠. 요음 뒤에 오는 게 요 바로 우리가 방금 저기 표기한 요겁니다. 요 뒤에는 뭐라 그랬죠? 요 뒤에는 요러한 형태의 발음이 온다. 발음은 어떻게 한다 그랬으면 요거는 발음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발음해요. 즉 요거는 우리 영문자에 보듯이 이란 발음이 아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거 읽을 때 요거 어떻게 읽습니까? 요거 읽을 때 지라고 읽어요. 이 발음으로 보이는 그대로 우리 영문자에 습관이 돼 있으니까 이건 이건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어 배울 때 발음할 때 이걸 시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것도 어딘가 시라고 읽죠. 근데 그 발음들이 아니다. 즉 우리말로 하자면 오히려 우리말의 표현은 오히려 의에 가깝죠. 오히려 발음. 요거에 더 가까워요. 우리말 발음에. 이 발음이 아니고 이가 아니고 이와 의로 두 개를 비교하자면 오히려 의에 가깝죠. 그래서 발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요거 발음할 때 처음에 입모양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의 형태에서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요것을 쯔라고 발음할 때는 이미 우리가 방금 얘기한 요 형태 요거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요 발음 즉 요거죠. 자, 이 펜을 쓰는데 제가 익숙치 않아 정말 죄송합니다. 익숙치 않아 가지고 계속 실수가 나오네요. 자, 즉 요 뒤에 적으면은 이 발음이죠. 요 발음이 두 가지 이것과 또 하나는 이러한 발음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뒤 발음 이것들은 이가 아니라 의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걸 발음할 때는 사실상은 요 발음들이 첨가해서 한다. 첨가해서 발음을 우리가 연습한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발음한다? 이 발음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이거 연습한 그대로 발음을 한다. 연습할 때 이거 발음할 때 이미 이음이 포함돼서 발음을 했던 것입니다. 연습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라고 발음을 한다. 절대로 이게 아이가 붙었다 해서 우리 보는 그대로 영문 읽는 그대로 시 이렇게 발음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요 영문 알파벳 I를 붙여서 표기한다. 이러한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북경어, 또 북경어에 되게 많죠. 북경어. 자, 북경어 혹은 북경에서 좀 멀리 떨어졌죠. 어디입니까? 흑룡강성의 하얼빈이죠. 우리 하얼빈 옛날부터 우리 우리 옛날에 독립운동 많이 했던 그 의사들이 또 좀 역사에 좀 그 우리 흔적이 있던 그러한 곳 아닙니까? 하얼빈 여기서 뭐 도피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하얼빈 북경에서 하얼빈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상당히 먼 비행기로도 거의 지금은 뭐 빠른 비행기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거기 갈 땐 비행기도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막 갈아타면서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저 요령성의 그 심양이라는 곳, 심양이라는 곳에서 막 갈아타고 막 그랬었어요. 비행기가 그때는 아주 낡은 비행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래 걸립니다. 사실상 거리도 상당히 멀죠. 멉니다. 근데 이 중국어의 우리 표준어 발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상당히 가깝습니다. 우리 방송국, 중국 방송국에 나타나는 캐스터, 아나운서들 있죠. 들이 가장 표준적인 발음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TV도, 우리나라 TV도 마찬가지죠. 캐스터나 이러한 아나운서들이 발음이 가장 한국어의 표준 발음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표준 발음은 어디입니까? 서울 발음이죠. 서울 발음입니다. 근데 중국의 표준 발음은 저희가 우리 표준어 보통화를 설명할 때 어디라고 그랬죠? 북경의 발음 체계라 그랬죠. 근데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흥룡강성의 하얼빈도 북경의 발음 체계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다고 봐도 돼요. 오히려 캐스터들, 표준 발음을 하는 캐스터들은 이 하얼빈 출신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발음이 좋아요. 실제로 듣기에도 이러한 두 곳을 비롯한 또 다른 지역에서의 북방방언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경성하고 얼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얼화, 경성과 얼화는 우리가 따로 학습을 할 텐데 여기서는 표기에 대한 것만 알아봅니다. 경성은 빼고, 경성은 뭐 우리 표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무 성조 표기 안 한다 그랬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얼이라는 것은 실제로 두 가지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의 개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단어입니다. 뜻이 있는 하나의 단어. 단어는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성조가 있죠. 성조가 있고 하나의 글자는 성조가 있고 그 다음에 발음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갖춰진 거죠. 하나의 개체.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글자다. 즉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그 형태와 또 한 가지는 어떤 형태입니까? 권설작용을 하는 형태다. 즉 그 우리 혀를 치켜 올리는 그 얼화, 제가 방금 설명했던 북경어와 흥룡강의 하얼빈에도 많은, 혹은 또 북방방언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이 얼화를 발음할 때 나오는 이 건설 동작이죠. 혀를 약간 치켜 올리는 이 발음 동작. 요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그냥 동작 형태 하나입니다. 자체 성조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마치 기생충처럼 기생하는 것처럼 앞 글자의 이 원음에 이렇게 혀를 치켜오는 동작을 가게 하는 거죠. 첨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뜻도 없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 하나는 완전히 독립적인 글자, 또 하나는 기생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하나의 발음 형태. 이 두 가지죠. 예문을 보자면 우리 요거는 아예 아자죠. 간체자. 여러분이 이제 간체자를 제가 이제 표기를 간체자를 주로 하는데 간체자는 여러분 익혀야 돼. 근데 사실상 간체자가 한자를 좀 간략하게 만든 건데 이 간체자가 어떤 분들은 어렵다. 간체자 이거 뭐 배우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체자 어떻습니까? 간체자 나중에 익숙하게 되면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만 외우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다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체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말씀어변 있지 않습니까? 말씀어변. 말씀 어자죠. 말씀어. 그래서 우리 국어 할 때 어자죠. 어자. 그럼 이러한 형태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표기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표기해라. 이렇게 됐어. 그럼 요 말씀은 전부 다 이걸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요 형태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간체자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몇 가지는 아주 형태 자체 그 일부 그 한자의 일부를
빌에다가 씁니다. 그 한자에. 되게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성모할 때 이 성자 있죠. 성자를 표기하자면은 어떻게 씁니까? 이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성자 표기하자면 원래는 이렇게 쓰죠. 우리 소리성자죠. 이게 획순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자가. 그래서 글자 하나 쓰면 시간 낭비되고 쓰는데 뭐 에너지도 많이 쓰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한다? 요것만 땄죠. 이쪽 부분만 따가지고 소리성자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성모가 이렇게 소리성자 이렇게 된 거죠. 이 많은 획수들이 확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간단하게. 물론 이 서예적인 측면, 예술적인 측면은 좀 맛이 없다라고 서예가들은 얘기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상 원래 글자보다 서예 예술적 측면을 따지면은 요건 없어지면 사실이지만 우리가 언어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의사소통, 표기해야 되는 거.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익혀야죠. 익히기 때문에 쉽게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간략적인 한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측면, 효율적인 측면을 보자면 간체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어 배우면서 한자를 하나둘 표기하게 되면 차츰차츰 하나 뭐 자기가 싫더라도 익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중요할 필요 없어요. 사실 외국인들이 미국 사람이나 그 유럽 사람들이 중국어 배울 때는 이 한자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좀 낫죠. 우리는 이름자 이런 데 한자를 접했죠. 그래서 좀 너무 낯설지는 않아요. 한자를 볼 때.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접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기합니까? 그냥 한어 병어만 표기해요. 한어 병어만. 한자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깊게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는 한어 병어만 하죠. 말만 할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죠. 말만 할 줄 알면 되죠. 우선적으로. 예. 자, 그래서 요 얼자는 요 나와서 잠깐 간치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은 얼자는 어떻게 됩니까? 쓰면은 이렇게 우리 아동아자가 이렇게 쓰죠. 아이아자, 아동이죠. 아동할 때 쓴 아이아자죠. 요거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간단하게 밑에 것만 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단독적으로 이 얼자는 요거죠. 얼화할 때 얼자는 이겁니다. 지금 제가 요거 짝대 걷는데 사실상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거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잘못 썼기 때문에 다시 쓸게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마찬가지죠. 이거는 어떻게 표기한다? 간체자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동아재 얼입니다. 그래서 아동 할 때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한어병은 이성이죠. 동. 그래서 동. 이 얼자는 단독적으로 음도 있고 성조도 가지고 뜻도 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개체죠. 하나의 개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 하나의 글자로서의 자격을 갖췄어요. 하지만 요 뒤에 것은 예전에 모를 때는 어떻게 읽었어요? 화얼이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앞에 것만 읽으면 꽃 화자는 화하고 발음하죠. 일성으로. 꽃이에요. 거기에 혀를 치켜 올리는 발음을 해야 돼서 이렇게 발음하죠. 화얼 이렇게 구분해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시에 발음합니다. 그런 건설 동작만 해주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번 시간에 얼화에 대해서 발음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따로 얼화를 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또 발음법도 여러분이랑 같이 익혀볼 테고 이 얼화는 사실상은 여기는 주요 원음의 건설 동작을 하는 거죠. 즉
부분적으로 뒤 것만 얘기하자면 아의 얼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얼화를 잘못 인식하고 어떻게 합니까? 혀를 이렇게 치켜 올린다 해서 알 이렇게 혀를 앞쪽으로 이렇게 탁 치켜 올린다. 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발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 발음하죠. 일성 좀 높게 할까요? 아 발음하죠. 혀가 어떻게 있습니까? 평평히 있죠. 그 평평히 있는 상태에서 혀끝만 약간 치켜 올려요. 혀끝만 발음하지 말고 아 발음 형태에서 혀끝만 약간 치켜 올려. 그 상태에서 아 발음합니다. 아 혀가 치켜 올린 상태에서 발음을 혀가 계속 말리면서 발음하는 게 아니라 혀가 이렇게 치켜 올리는 이런 형태에서 아 발음을 하는 거예요. 아 아 이 발음하는 거예요. 이게 아 이렇게 말을 계속 움직이면서 발음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 형태에서 주요 원음 아죠. 아에서 혀만 약간 칠켜 올린 상태에서 발음을 하는 거. 아 발음을 하는 거죠. 아, 아. 그래서 전체 다 발음하자면 어떻습니까? 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얼화는 이러한 그 얼화 운모라 그럽니다. 얼화 형태. 이런 형태가 모두 8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경성과 얼화를 학습할 때 다시 하나하나 발음법, 발음을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발음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또 연습도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은 그냥 표기는 이렇게 한다. 즉,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체, 하나의 단독적으로 의미를 갖고 성조도 있고 자체 발음도 있는 하나의 글자 형태, 단어 형태는 이 알로 표기하고 또 성조도 표기한다. 하지만 이 얼화에 이 부차적으로 붙는 이런 그 발음 형태는 이 주요 원음 뒤에 알 하나만 붙여서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하는 한어병원의 표기 규정입니다. 자, 됐죠? 자, 다음 넘어가면 다음은 세 번째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 그 다음에 우, 또 뒤에 또 유라는 거 있어요. 유, 뭐라 그랬죠? 입을 약간 타원으로 만드는 독일에서 어떠한 형태입니까? 요거죠, 요거. 이렇게 해서 점 2개 붙는 거. 점 2개. 음라이터 점 2개 붙는 거죠. 요 2개. 발음 어떻게 한다? 위인데 입 모양을 약간 타원형으로 해서 위라고 발음한다 그랬죠. 위 발음한다 그랬죠. 요 세 가지 형태는 표기가 약간 달라요. 우리가 배운 것과. 자, 그럼 첫 번째로 I, 우리 쉽게 연문자로 표기를 할게요. I. 그래서 I로 시작하고 앞에 성모가 없는 경우, E로 시작하고 앞에 성모, 우리가 성모 배웠죠. 뭐 포 이렇게 성모 배웠지 않습니까? 성모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이 이렇게 단독적으로 나오거나, 자 발음 한번 해보면서 합니다. 이, 이야, 예, 여, 요, 옌, 인, 양, 잉, 용. 이렇게 우리가 운모할 때 배웠죠. 이건 전부 다 아이가 앞에 처음 나와 있죠. 처음에 출연을 했죠. 이런 형태는 Y로 바꾸거나 혹은 YI로 바꾼다. 지금 I가 어떻게 바뀌었죠? YI로 바뀌었죠. 요거는 I만 Y로 바뀌었죠. 요거는 I가 Y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형태. 요 마찬가지고 지금 I가 Y로 바뀐 거고, 이런 I는 YI로 바뀌었죠. 이렇게 뒤에 다른 모음이 안 나오고 뒤에 운모가 성모가 나올 때는 바로 YI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이러한 것들과 요 뒤에 바뀐 형태들은 발음이 같다. 즉
우리가 배우기는 운모를 배울 때는 요 형태로 배웠죠. 요 형태로 배웠지만은 실제 표기는 이렇게 한다. 즉 발음은 요거와 요거와 같다. 이런 그런 말이죠. 즉 요거 이 발음하죠. 뒤에 것도 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 단어나 이런 모든 책자에 나올 때는 요 형태로 표기되어 있죠. 그리고 요 형태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요 형태로 배웠지만 실제는 표기는 이렇게 돼요. 발음은 위에 거하고 아래 게 동일하다. 지금 이 이렇게 발음하죠. 이것도 이라고 발음합니다. 중간에 만약에 이엔 이렇게 발음하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엔이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즉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런 표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요거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이렇게 그 모음 형태가 나오는 건 좀 모양새가 좀 안 좋다. 일반적으로 자음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즉 우리가 성모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 때문에 바꿔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모음이 먼저 나온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어기조사, 특히 말투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어이쿠 하는 것도 아유 하는 그러한 중국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모음이 먼저 나오죠. 혹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모라는 단어가 있죠. 이모 어떻게 씁니까? 이모. 우리가 지금 요걸 한번 볼까요? 제가 약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좀 요 형태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거 어기조사죠. 이거 어기조사입니다. 어기조사. 아이야라고 발음하죠. 아이야. 아이쿠. 우리 좀 아쉬움을 나타낼 때 쓰는 어기조사. 아이야. 이러한 어기조사. 이런 것도 몸이 먼저 나왔죠. 또는 은원. 은혜와 원한을 나타내는, 우리 한자로 은원 그대로죠. 그래서 언유엔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것은 모음 형태가 먼저 나오죠.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 발음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하고, 마찬가지면 나오죠. 우 발음 경우에도 모음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꾼다? WU 혹은 W로 바꾸어서 표기를 한다. 그래서 요 발음과 위 발음들과 아래 발음들이 같다. 즉 우리 운모를 배울 때 우라고 발음했죠. 실제 표기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발음은 똑같이 우라고 발음을 하죠. 이것도 우아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익혔죠. 이것을 표기는 WA라고 표기하고 발음은 우아라고 발음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오, 이것도 우오, Y, way,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데는 다 이런 형태들이 출현을 하죠.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발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라고 그랬죠. 독일의 umlaut가 표기되는 이런 형태. 요거는 지금 화면에 있듯이 유에, 유엔, 윤, 요 네 가지 형태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유 대신에 YU로 표기하죠. YU로. 사실상 우리 요거는 그 국제음표에서도 요게 유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빌어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어병음에서는 이러한 형태는 이렇게 표기한다. 이 점두개 찍는 게 귀찮죠. 번거롭습니다. 이게 점두개. 우리가 글자 쓸 때 점두개 찍고 하면 이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은 이렇게 표기를 한다. 발음은 앞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똑같다.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유 발음하죠. 이것도 유라고 발음합니다. 이걸 유라고 읽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 유에 이렇게 발음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유에라고 발음하죠. 유와 같은 발음이죠. 유에, 유엔 마찬가지로 유엔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이건 유인이죠. 유인. 이게 발음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유인. 네, 이것도 유인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상당히 좀 중요하죠.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고, 만약에 이 한어병원만에 이게 이렇게 표기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이 혼동을 가져올 것들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발음 뭡니까? 여기 음라우트가 붙은 유 발음이죠. 유 앞에 성모가 지, 치, 시, 요 세 가지 음이죠. 요 세 가지 음이 올 때, 즉,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기하죠? 어떻게 표기해야 됩니까? 원래? 이렇게 표기해야죠. 점 2개. 또 밑에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Q죠. Q라고 하면은 점 2개. 또 어떻게 됩니까? X 이렇게 표기해야 되죠. 이렇게 표기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표기해라?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해라. 이것도 어떻게? 그냥 이렇게 표기해라.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기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발음 어떻게 하죠? 쥐라고 해야 돼요. 이 발음이니까 쥐. 이건 어떻게? 취라고 발음해야죠. 이거 어떻게? 쉬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근데 요건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문식으로 보면 주, 추, 슈라고 발음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발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어에는 주, 추, 슈라는 발음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어떤 발음만 있습니까? 쥐, 쉬, 쉬란 발음이 있어요. 발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해도 쥐라고 발음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 2개를 생략하고 이렇게 표기해도 요거는 어떻게 발음한다? 쥐라고 발음해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취라고 발음해야죠. 요건 어떻게? 쉬라고 발음해야 돼요. 네? 점 2개 없어도 발음 형태가 쭈, 추, 슈 이렇게 우리가 영문자를 보듯이 읽는 그런 발음 형태가 없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점을 없애고 표기해도 무방하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표기해야 되지만 점 2개, 번거롭게 점 2개 찍고 막 귀찮죠. 그래서 요 2개를 다 없애고 그냥 이렇게 유만 점을 없앤 표기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발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로 쥐, 취, 슈, 주, 추, 슈라고 발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발음은 없다 그랬죠. 중국어에는. 무슨 발음만 있습니까? 쥐, 취, 슈, 이 발음 형태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 치, 시가 올 때, 요 세 개가 올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한다. 발음은 요 발음을 내야 되죠. 자, 그러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에 요 앞에 성모가 이 비음이죠. 나 하고 배웠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 하고 배웠죠. 요 2개가 올 때, 2개가 올 때는 표기를 점을 2개를 반드시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란 발음은 점을 찍어줘야 돼요. 리죠. 리란 발음도 점 2개를 찍어줘요. 왜 그러냐? 이 경우와 달리 이런 경우는 좀 점이 없는 이런 형태죠. NU 점이 없는 이런 발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해요. 이 N과 L 뒤에는. 즉 쉽게 얘기하자면은 N과 뒤에는 뭡니까? 이 발음과 이 발음이 있어요. 누, 루 이 발음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점을 없애게 되면 두 음이 헷갈리겠죠. 지금 예문을 보면은 지금 한번 볼게요.
먼저 이거 먼저 볼까요? 이거 먼저 어떻게 합니까? 노력할 때 노자죠. 노자. 노력할 때 노자입니다. 발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삼성은 어떻게 하나? 반삼성으로 한다 그랬죠. 누, 누, 우 발음을 해요. 누 이렇게 발음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계집여 여자 할 때 여자 계집여자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누가 아니라 뉴이라고 발음해야 돼. 뉴이. 그 두 가지 발음이 다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점 두 개를 없애면 표기에 혼동이 오겠죠. 그래서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건 점을 붙여줍니다. 이 경우와 다르죠. 요거는 우리가 주, 추, 슈 이런 발음이 없기 때문에 점을 없애도 상관은 없어요. 왜? 혼동되지 없죠. 발음이 한 가지 형태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이건 두 가지 형태가 다 있기 때문에 점 두 개를 찍어서 표기를 해줍니다. 요 루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륙할 때 륙자입니다. 대륙. 그래서 루 발음 있죠. 사성이니까 루 발음 있죠. 이것은 뭡니까? 여자죠. 성여시. 우리 여포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에는 여포, 싸움을 제일 잘한다는 여포가 이어져 쓰죠. 발음 어떻게 합니까? 류 발음이죠. 삼성이죠. 류 이렇게 하죠. 여포는 어떻게 발음? 류뿌 이렇게 하죠. 뿌라고 발음. 류뿌.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 요 경우에는 점 두 개를 찍어 줘야 된다라는 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째 요, 웨이, 원 배웠죠. 요, 웨이, 원 이 경우에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앞에 성모가 올 때 본음 요, 웨이, 원 이 세 개를 아이유 표기를 세 개 아닙니까? 줄여가지고 두 개로 표기합니까? 아이유, UI 우리 알파벳으로 아이유, UI, UN 즉 요거는 어떻게 아이유로 요건 어떻게 해요? 요거는 UI로 요건 어떻게? 요건 UN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자라고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 상당히 헷갈리죠, 여러분. 이 한어봉 방안의 규정 표기법을 표기한 이 규정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발음합니까? 지금 이러한 형태들 어떻게 발음합니까? 어떻게? 이유로 발음하죠. 이유. 그래서 니우 이성이죠. 니우 이렇게 발음해요. 사실상은 요거죠. 요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기해라. 이 4개에서 3개로 줄였습니다. 표기를 약간 간략하게 만든 거죠. 하지만 요게 아이유로 적지만 발음이 우리 영어식으로 이우란 발음이 아니라 어떤 발음입니까? 이어우죠. 어 발음이 들어가 있죠. 이어우. 그래서 니어 소우자죠. 니어 이 어가 발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new 이렇게 읽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규정은 이렇게 해놨어요.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발음 형태 각 지역마다 이 통일을 하긴 했지만 약간씩 달라요. 쓰는 어떠한 같은 한 글자에 대해서 발음 형태도 남방 방언하고 북방 방언이 약간 차이점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특히 이러한 경우는 제 사성일 경우 제가 한번 보도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판 한번 보면은 사성일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요런 거 있죠. 지요. 즉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발음이 이유죠. 그래서 사성일 경우에는 음이 어떻죠? 짧죠. 강하고 짧아요. 그래서 짧아놓으면은 이 어 발음이 가중에 들어간 이 어 우 의 발음에 어 발음이 우리가 어떤 발음이라 그랬죠? 지금 이오 발음이 지금 표기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표기한다 그랬죠. 요거처럼 표기한다 그랬는데 이 요거의 이게 어 발음이죠. 어 발음. 이 발음이 사성격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발음이 들으면 어떤 발음입니까? 이유, 우리가 그대로 이유 이러한 발음 형태로 들려요. 그래서 사실상 발음도 여러분은 뭐 아주 똑같으면 좋겠지만 원래 언어는 모방이라 그랬죠. 모방하면 되죠. 비슷하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성일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찌우 이유로 발음하듯이 찌우라고 발음해도 무방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사실상은 음성학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면 여기도 어 발음이 약하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 발음이 약하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사성의 경우에는 성조의 특성, 짧고 강하고 또 발음하는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그 형태가 나타나지가 않죠. 삼성일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였습니까? 중국도 유명한 게 뭐죠? 술이죠. 여러분들도 아주 좋아하는 술이죠. 술 주자. 이건 삼성이에요. 이렇게 표기하죠. 삼성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표기하죠. 삼성. 그래서 요 발음을 이유라 해서 지우. 삼성 어떻게 합니까? 반삼성으로 한다. 지우.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어떻게 발음합니까? 삼성은 음이 길죠. 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지오. 이렇게 나타나요. 이걸 지우라고 발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오. 이렇게 발음하죠. 지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이 사성의 경우에는 성조의 특성상 이게 거의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유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돌아가서 또 우웨이도 마찬가지죠. 우웨이도 마찬가지로 UI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우이라고 발음해서 한대요. 이거 지금 돌아갈 귀자입니다. 돌아갈 귀자인데 일성으로 꾸에이, 이게 우에이 발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 붙여서 꾸에이라고 일성으로 꾸에이 이렇게 발음해야 돼. 꾸에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요것을 꾸이라고 발음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표기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 발음은 이 형태죠. 꾸에이. 우에이라는 발음 형태입니다. 이게 우이라는 발음이 아니에요. 요거를 이렇게 간략하게 표기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발음은 우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원래 음대로 발음해줘야 된다. 자, 마찬가지로 UEN, 원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배웠죠. 원이라고 발음하는 거. 자, 이게 준수하다 할 때 준자, 정확하다 하는 뜻의 의미죠. 준자, 준비하다 할 때 준자죠. 준자인데 요거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삼성이라 좀 두드러져. 주원, 어가 들어가죠. 발음이 약하게 들어가요. 주원 이렇게 봐. 이걸 준. 물론 여러분이 준 한다 그래서 뭐 그렇게 틀렸다 하진 않지만은 실제 정확한 발음은 발음이 들어가야 돼요. 주원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여기서 준, 우운에서 준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원. 발음을 약간 넣어서 주원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요거를 모르게 되면 나중에 얼화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준자죠. 우리 준비하다 할 준자. 이렇게 표기합니다. 실제 우리 한자는 우리가 쓰는 한자는 이렇죠. 간체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준자. 발음은 이렇게 표기하죠. 그래서 주원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만약 얼화를 시키게 되면 뒤에 얼화 동작만 붙인다 그랬죠.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주얼 이렇게 발음하죠. 발음이죠. 어에다가 가는 거죠.
drawl 이렇게 발음합니다. drawl. 이 발음을 줄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drawl. 그러한 의미는 요 안에 어란 발음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음에 얼과작용해서 drawl, drawl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이런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이게 음성학적으로 좀 제가 들어가는데 설명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말이 혼나와요. 그리고 또 이 혼자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할 때랑 달라요. 강의하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랑 대화를 해가면서 좀 여유 있게 많은 것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건 혼자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막 이것저것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무슨 그 약간 메모장 같은 거 준비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많아요. 설명할 것들이.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음성학적으로 좀 깊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줘야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주 깊게 들어가면 그건 전문적인 거라서 여러분들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이런 것들도 사실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발음만 하면 알 줄 알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어병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한어병음 방안 다음은 청조의 변조 현상이죠.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우리 한어병음 반응 규정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면 여러분이 이것을 익혀둘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원리만 알면 됩니다. 이때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런 발음이 나는구나. 특히 이러한 것들 6번과 7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헷갈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구나. 근데 발음은 원래 우리가 보는 대로 나지 않고 다르게 발음이 나는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어는 지금 아직 표기하는데 정착이 안 되죠. 우리 외래어 표기는 어떻게 하죠? 외래어 표기법 소리 나는 대로 예전하고 바뀌어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적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중국 선수들 이름할 때 지금은 무슨 짜오양, 리 짜오양 이런 식으로 뭡니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죠.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말 한자 도금으로 썼죠. 한자 도금으로. 우리 대표적으로 홍콩 누구 있습니까? 장구경 이렇게 불렀죠. 그걸 발음을 한 짱구어롱 이렇게 발음을 표기를 안 했죠. 장구경 이렇게 표기했죠. 근데 지금은 외래어 표기법에 준수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어떻게 과도기라 그럴까요? 두 개를 동시에 하죠. 영화 제목도 무슨 그냥 한자 도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원래 발음대로 이렇게 표기 안 하고 그거는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표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좀 학자들이 그걸 토론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규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아직은 지금 정착이 완전히 안 됐죠. 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어병원 반응 규정 표기법까지 학습을 했고 다음 시간은 성조의 변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